네, 이 두 개의 지문에서 정부의 그 시장 경제의 개입에 대해서 좀 다른 상반되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문에서는 이 벨리포즈의 교훈에서는 정부의 개입은 부정적이다. 시장에 개입했을 때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끼칠 수 있으니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가 지문이었고, 나 지문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시장이라는 자유 경제에 의한 시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고, 처음부터 국가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어떤 통제 제한으로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거다, 끌고 간 거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점을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어떤 근거들로 그런 의견을 펼쳐갔는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글의 종류가 논설문입니다. 주장하는 글이니까 시장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는 글이었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의 개입은 안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글입니다. 제목에 이제 교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어떤 그 시행착오를 겪었다라고 보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가 배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글입니다. 소제목이 달려있는 것이 이 글의 특징인데, 가격 통제법이 통하지 않는 가격 통제법,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한선을 정해두고 더 이상 더 비싼 값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제한을 걸어두는 법을 시행했더니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사례를 제시해주면서 이 정부의 개입에 의한 가격을 통제하려고 했던 이 법안이 통하지 않았다. 실제 현실에서 그 의도대로 실현이 되지 않았던 벨리포즈에서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1777년 겨울이었는데 미국은 독립혁명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즈에서 아주 힘겹게 어려운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 왜 힘겨운 전투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의 적은 이제 미국이 적으로 이제 전쟁하고 있는 그 상대 적군이 영국군이기도 했지만,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대 적군 말고도 싸워야 되는 더 이제 기본적이면서도 더 뭔가 그 체감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점은 더 이제 그 기본적인 건데,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다가 너무 추웠대요. 겨울이었으니까. 추위에다가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 군인들의 사기가 뚝 떨어져 있었다.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 아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해서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고 시장은 매우 불안정했겠죠. 옷도 제대로 없었어. 군인들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려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영국군이 적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먹고 이렇게 입고 하는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네요. 미국 정부 전쟁 중에 시장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가격을 통제했지만 이제 그것이 뜻대로 잘 실현되지 않은 사례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펜실베니아주 정부는 현지에 주둔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요거 주둔 단어의 뜻을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어휘 챙겨주자. 주둔 어떤 영역을 점령하다 이런 뜻이겠죠. 해서 군대를 이제 설치를 해두고 군대 영역을 차지하고
독립혁명군을 돕기 위해서 이 정부가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이제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독립혁명군 지금 너무 힘겹게 전투를 치르고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옷이 없다는 거, 또 먹을 게 없다는 거,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해서 이것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대요. 식량을 포함해서 이 전쟁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에 관련된 가격을 낮춰서 이제 저렴하게 좀 통제를 해가지고 정부의 권한으로 통제를 해서 그들이 이제 이 군인들이 군수물자를 조달을 할 때 좀 어려움을 덜어주어야겠다라는 의도로 가격 통제법을 제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비싸면은 지금 군인들이 전쟁에 치르기 위한 기본적인 물품 조달이 어려우니까 가격을 낮춰주려고 이렇게 법을 제정을 했대요. 정부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식량 등의 가격을 통제해서 더 이상 이제 비싸게 거래가 되지 못하게 해서 군비 부담,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전투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구비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좀 줄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충분한 물자를 공급을 해서 이들이 막 추워서 배고파서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법안 제정을 하게 됐다. 의도는 가격을 좀 하락을 시켜가지고 안정화를 시켜서 이렇게 군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게 의도였다. 그렇죠. 미국 군인들의 기본적인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좀 준비를 해서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려는 게 정부의 의도였다. 의도. 그러나 여기 이제 역적 관계네요. 접속어 체크해 주시고, 그러나 그 의도대로 시장의 상황은 흘러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결과는 완전 반대로 나타났다.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했더니 오히려 상승했고, 안정화를 시키려고 했더니 오히려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가격 하락이 아닌 가격이 치솟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리다.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다. 공식적으로 알린 그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어요. 이렇게 싸게 팔아라, 또는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정부가 통제 딱 이렇게 기준선을 정해가지고 이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제한을 다 걸어두었더니 이러한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농부들,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생산자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가격 하락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했고, 정부의 일방적인 그런 통제였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통제 법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통제된 가격에 대해서 잔뜩 불만을 품고 우리의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한 농부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식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딱 이만큼만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 가격대로 내가 팔면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너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시장에 내놓지 않고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산자들이 시장에 그 물건들을 농산물들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시장에 지금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그 물품의 이제 그 양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이제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죠?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대로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는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거. 오히려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가격이 상승했고 물자 가격이 아주 급등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괜히 끼어들어서 어떤 의도대로 시장을 좀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가 생겼대요. 그래서 정부의 의도대로 이 경제 주체들이 행동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죠?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내놓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더 나았대요. 이렇게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선택까지 하게 되냐면 요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 미국의 이 농부들이 자신들의 군인을 위해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시장에 내놓았을 때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것에 이제 불만을 품고 어떤 행동까지 했다라고 사례를 제시해 주냐면 영국군에게 자신들의 농산물을 더 비싼 값을 받고 파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굉장히 비양심적이어서 또는 애국심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 감정하고는 좀 별개로 그 경제적인 이익은 항상 이제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일반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수만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치? 적군인 영국군에게 더 비싼 값에 금을 받고 팔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 주체들, 예를 들어서 이 농부들의 판단 근거, 이런 행동을 하는 기준은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판단이 이익을 발생시키는지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미국의 농부들은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영국군의 식량과 물자를 파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다. 나쁜 건 아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이런 통제 법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시장에 식량이 더 줄어들게 됐고 더 비싼 가격에 사야만 하다 보니 많이 못 사서 군인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아사를 면할 수 있었겠는가? 아사를 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서리적인 표현이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아사 기아의 허덕이는 이제 막 이렇게 배고파서 굶어서 죽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전쟁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결국 벨리포지에서의 전투는 참담한 패배로 끝나버렸대요. 해서 미국 군인들이 제대로 된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크게 패배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전쟁을 겪고 난 후에 이런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1778년 6월에 13개의 주가 연합한 대륙 회의에서 워싱턴의 이 참담한 패배를 교훈으로 삼아 이건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배우게 됐고 이 교훈을 삼아 재화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인 성격을 지닌 재화,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하여 주는 모든 물건, 돈이나 이런 재화, 이런 통제는 정부가 끼어들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는 교훈,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효과가 차라리 없으면 나을 텐데 오히려 부작용을 발생을 시킨다. 의도한 것과 오히려 반대가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니까 오히려 악화시키니까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통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가장 낫다. 이렇게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절대 유사한 법령, 정부의 개입, 가격 통제 이런 법안 제정하지 말아라. 어떤 그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가격 통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제정하지 말 것을 결의했다. 서로 이렇게 딱 약속했다.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이 너무 많이 크게 발생하고 역효과가 생기니까 이것은 우리의 시행착오였고 정부나 국가의 시장 개입 법안 마련하지 않도록 서로 약속을 했던 회의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신의 주장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먼저 제시한 사례였다라고 볼 수 있고 사례 제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이 그 다음 소제목의 단락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례를 제시한 것,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제시했겠죠. 그래서 또 나아 지문에서는 오히려 시장 개입, 국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제시가 됩니다. 자, 경제 정책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된다. 이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정책 법안을 마련할 때 그 정책의 성격이 시장의 흐름과 너무 이렇게 부딪히지 않아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시장과 친화 이렇게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 한다. 네, 시장의 흐름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 좀 만약에 개입을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정책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시장과 정부는 경제라고 하는 큰 어떤 흐름에 있어서 두 개의 바퀴와 같다라고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경제라고 하는 큰 어떤 수레가 있다고 했을 때 얘들을 끌고 가는 두 개의 바퀴다. 시장, 정부 어느 하나 뭔가 어긋나서는 이 전체 경제가 잘 굴러갈 수가 없다 해서 경제도 시장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한데 때로는 서로 잘 맞물려서 수레를 잘 굴러가게 하지만 서로는 또 때로는 갈등을 빚으면서 좌충우돌 어긋나기도 한다.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유는 대부분의 정책의 당국자가 정부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해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그들의 의도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약간 무리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정책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삐걱거리고 또 의도와는 완전 반대로 엉뚱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이유가 이 대부분 시장 가만히 있는데 이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해가지고 자신의 의도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을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을 때 시장과의 조화가 깨져서 이런 문제, 갈등, 좌충우돌, 엉뚱한 결과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문제다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는 여기 앞에 이제 믿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는데 실제로는 그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이 정부가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시장의 흐름과 상충, 서로 상자에 충돌하다, 부딪히다 이런 뜻인데 시장의 흐름과 서로 부딪히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잠깐 효과가 있을지라도 이제 정부의 의도대로 그 시장의 영향,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정부보다 더 강력하다. 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어떤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보다 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다. 성공하는 정책일수록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정책 법안일수록 가만히 살펴보면 시장 친화적인 경우가 많다.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 움직임과 잘 맞아야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의 보이는 손, 의도적인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살짝 이제 그 패러디한 구절이네요. 보이는 손, 정부의 의도적인 인위적인 정책은 만병통치약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없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거의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내버려 두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이런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을 내버려 두고 가만히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끼어들게 되면, 개입하게 되면 시장은 엉뚱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정부의 의도와는 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 벨리포즈의 상황에서 만약에 그 농부들이 또는 모든 국민들이 애국자였다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를 했을 때 벨리포즈의 전장에서 왜 식량을 그 농부들이 아군에게 공급하지 않았겠는가? 미국 군인, 독립군에게 팔았어야지 왜 영국군에게 파는 선택을 했겠는가? 애국자가 아니라는 거죠. 애국자이기 이전에 경제 주체들로서 그 자신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선택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그것이 이제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 양상이다. 이렇게 보면서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적군에게 식량을 팔지 않았을 텐데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의 정도로 행동의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다. 경제활동을 할 때 우선적인 그 기준은 도덕적인 판단 기준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지금 계속 이 필자에 주관적인 견해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 지문에 글쓴이 또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토론한다면, 의견 나눈다면은 반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 현상이 반드시 윤리나 규범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경제 주체들은 그런 윤리나 규범, 도덕적인 판단 기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또 정부의 강력한 정책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행동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얼마만큼 이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가져올지, 이익이 발생할지 손해가 생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따진다. 그러니 만약에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맞게 그것에 잘 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예측되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유인책,
의도하는 대로 좀 자연스럽게 끌려오도록 이렇게 뭔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경제 주체들은 가장 우선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니까 그렇게 이제 끌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끌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엄격한 법령, 이 강력한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은 입법 의도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또 경제 주체들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왜곡된 결과, 의도와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거나 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작용, 굉장히 나쁜 상황, 그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결론은 이 글쓴이의 입장은 정부의 개입은 정부가 끼어들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낫고 만약에 한다면 최소한으로 항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 가지문의 글쓴이의 의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특성을 좀 살펴보면 설득력 있는 역사적인 사례가 제시가 됐다는 것, 벨리포즈의 전쟁에서의 사례가 제시가 되었고 이것을 제시를 했을 때의 장점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사례 제시, 역사적인 사례 제시,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근거가 돼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들을 제시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해서 시장과 경제정책의 관계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그 역할은 자연스러운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의 글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가지문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지문 보도록 할게요.